안녕하세요. 앤디북입니다. 오늘은 니체의 너무나 인간적인 책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때로는 강원한 자연 속으로 나아가 긴장을 풀자. 자연은 정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어떤 의견도 불평도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고귀한 자신과 불현듯 만나는 날이 있다. 평소의 자신이 아니라 좀 더 맑고 고귀한 자기 자신이 지금 이곳에 있다는 것을 은총과도 같이 깨닫는 순간이 있다. 그 순간을 소중히 여겨라. 어떤 일이 불합리하다는 것이 그것을 폐지해버리는 최우선적인 이유가 되지 않는다. 불합리하기에 오히려 그 같은 일을 필요로 하는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현명하게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면 어느 결에 그 사람의 얼굴은 슬기로움의 빛으로 채워진다. 표정뿐 아니라 겉모습에서도 현명함이 묻어난다. 예컨대 타인의 눈에는 그의 동작이나 자세에서 섬세함이 엿보인다. 이렇듯 어떤 정신을 가지는가에 의해 인간의 행동 또한 달라진다. 건강한 사람이 활기차게 걷듯이 슬픔과 시리를 간직한 사람이 터덜터덜 걷듯이 일반적으로 철학을 가진다라고 말할 경우 어느 정도 굳어진 태도와 의견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을 획일화하도록 만든다. 그런 철학을 갖기보다는 때때마다 인생이 들러주는 속삭임에 귀 기울이는 것이 낫다. 그 편이 일이나 생활의 본질을 명료하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야말로 바로 철학하는 것이다. 자신이 가진 힘의 4분의 3 정도의 힘으로 작품이나 일을 완성시키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 온 힘을 다해 온 마음을 기울여 완성하는 것은 왠지 모르게 보는 이에게 고통스러운 인상을 주고 긴장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그것은 일종의 불쾌감과 혼탁한 흥분을 필연적으로 가져온다. 그러나 4분의 3 정도의 힘으로 완성한 것은 어딘지 모르게 느긋한 여유가 느껴지는 넉넉한 작품이 된다. 그것은 일종의 안심과 건전함을 선사하는 쾌적한 인상의 작품이다. 대부분의 독서는 많은 유익함을 가져온다. 특히 고전은 자양분으로 충만해 있다. 옛서적을 읽는 것으로 우리는 지금의 시대에서 멀리 날아갈 수 있으며 완전히 낯선 외국의 세계로 갈 수 있다. 그런 뒤 다시 현실로 돌아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현대의 전체적인 모습이 지금까지보다 더욱 선명히 보인다. 이렇게 우리는 새로운 시점을 가지고 새로운 방법으로 현대를 접할 수 있게 된다. 막다른 길에 서 있다고 느낄 때 읽은 고전은
지성의 고향의 특효약이다. 주어진 임무나 약속을 잘 이해하고 꾸준히 지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이해력과 기억력이 필요하다. 이해력과 기억력은 단련하여 획득할 수 있는 지성의 일부다. 또한 상대에 대하여 혹은 멀리 있는 누군가에 대하여 동정심을 갖기 위해서는 충분한 상상력이 필요하다. 상상력 또한 훌륭한 지성의 일부다. 인간적인 윤리나 도덕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지성과 강하게 결부되어 있다. 그리고 지식이 없는 지성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듯 보이는 지금의 공부 하나하나가 인간으로서 잘 살아가는데 필요한 토대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최대 오만은 무엇인가?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다. 자신은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는 주장이 강하게 내재되어 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높은 곳에 있는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자신만은 특별히 평가될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믿는 차별주의자다. 존경이라는 것에는 어느 정도 상대와의 거리가 존재한다. 그것에는 외경이라는 것이 드리워져 있다. 서로 간에 상하관계가 만들어지고 힘의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것에는 그런 관점이 없다. 위아래도 차이도 힘의 우위와도 무관하게 감싸 안는 것이 사랑이다. 그 때문에 명예심이 강한 사람은 사랑받는 것에 반항심을 갖는다. 사랑받는 것보다는 존경받는 것이 기분 좋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존심이 지나치게 강한 사람은 때때로 사랑받지 못한다. 사람이 사랑받고 존경까지 받기 원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존경보다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 더 행복한 일이다. 공부나 교제, 일이나 취미, 독서 등 무엇인가 새로운 일에 맞닥뜨렸을 경우에 현명한 대처 요령은 가장 넓은 사랑을 가지고 맞서는 것이다. 꺼리면 마음에 들지 않는 점, 오해, 시시한 부분을 보아도 즉시 잊어버리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그 모든 것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이며 전체의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잠자코 지켜본다. 그럼으로써 드디어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무엇이 그것의 심장인지 확실히 들여다볼 수 있다. 좋다 혹은 싫다와 같은 감정이나 기분에 치우쳐 도중에 내팽개치지 않고 마지막까지 넓은 사랑을 갖는 것. 이것이 무언가를 진정으로 알고자 할 때의 요령이다. 젊은 시절 마음을 사로잡히거나 사랑에 빠지는 대상은 되게 신기하고 재미있는 것, 색다른 것들이다. 보통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대해서는 그닥 신경 쓰지 않는다. 사람이 조금 더 성숙해지면 진짜와 진리가 가진 흥미로움을 사랑하게 된다. 사람이 한층 원숙해지면 젊은이들은 단순하다 혹은 시시하다며 거들떠 보지도 않는 진리의 깊이를 기꺼이 사랑하게 된다. 비록 멋이나 기교는 없을지라도 진리야말로 최고의 심오함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다. 사람은 이처럼 자신의 깊이에 따라 사랑하는 방법을 달리해야 한다.
적극적인 열정이 의견을 만들고 마침내 주의 주장이라는 것을 낳는다.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일이다.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전면적으로 인정받고 싶다는 생각에 언제까지고 의견이나 주의 주장에 집착하면 그것은 융통성 없는 신념으로 변해버린다. 신념이 있는 사람은 왠지 모르게 위대해 보이지만 그 사람은 자신의 가교 의견을 계속 가지고 있을 뿐 그 시점부터 정신 또한 멈춰버린 사람에 불과하다. 정신의 태만이 신념을 만들고 있는 셈이다. 아무리 옳은 듯 보이는 의견이나 주장도 끊임없이 신진대사를 반복하고 시대의 변화 속에서 사고를 수정하여 다시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지론이란 것을 강하게 주장하면 할수록 보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반대를 받게 된다. 대체로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는 사람은 그 이면에 몇 가지 이유를 감추고 있기도 하다. 자신만이 이 견해를 생각해냈다는 독선에 빠진다. 혹은 이 정도의 훌륭한 견해를 이르기까지 흘린 땀방울을 보상받기 원한다. 혹은 이 정도의 견해를 깊이 이해하는 자신을 자랑스러워한다. 많은 사람이 지론을 밀어붙이는 사람에 대하여 이와 같은 것을 직관적으로 느끼므로 그 역겨움에 생리적으로 반대한다. 늘 민감하고 날카로울 필요는 없다. 특히 사람과의 교제에서는 상대의 어떤 행위나 사고의 동기를 이미 파악했을지라도 모른 척 행동하는 일종의 둔감이 필요하다. 말은 가능한 호의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상대를 소중한 사람인 양 하되 결코 이쪽이 일방적으로 배려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야 한다. 마치 상대보다 둔한 감각을 가진 듯이 이것이 사교의 요령이며 사람에 대한 위로이기도 하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허세, 허영심은 복잡하다.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성질, 버릇, 나쁜 행동을 진실한 마음으로 타개한 듯 보이는 경우에서조차 그에 의해 더 나쁜 부분을 감추려고 하는 허영심이 때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보통 상대에 따라 무엇을 드러내고 무엇을 감출 것인지를 달리한다. 그런 관점에서 타인이나 자신을 잘 관찰하면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부끄럽게 생각하며 무엇을 감추고 있는지, 무엇을 내보이려고 하는지를 명료하게 알 수 있다. 제시받은 그 어떤 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경우 찬찬히 사고한 뒤에 확고한 근거를 가지고 반대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 안이나 의견을 말하는 발표자의 태도, 말투, 성격, 분위기에 대한 반발심에서 반대한다. 이 같은 사실을 알고 나면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편으로 만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터득하게 된다. 표현하는 방법, 설득하는 방법, 발언에 대한 기술적인 것에는 분명 고심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기술로는 미치지 못하는 것, 결국 의견을 말하는 사람의 성격이나 용모, 인품, 생활 태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극단적인 행동, 짐짓 과장된 태도를 취하는 사람에게는 허영심이 있다. 자신을 크게 보이는 것, 자신에게 힘이 있다는 것, 자신이 뭔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타인에게 각인시킬 것을 원한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내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굴하다. 사소한 것에 사로잡히는 사람은 배려심이 있는 듯. 극단적인 행동, 짐짓 과장된 태도를 취하는 사람에게는 허영심이 있다. 자신을 크게 보이는 것, 자신에게 힘이 있다는 것, 자신이 뭔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타인에게 각인시키기를 원한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내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굴하다. 사소한 것에 사로잡히는 사람은 배려심이 있는 듯, 혹은 무슨 일이 애든 섬세한 듯 보이지만 내실은 공포심을 끌어안고 있는 것이다. 실패하지는 않을까 두려운 것이다. 혹은 무슨 일이든 자신 이외의 사람이 관계하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내심 타인을 얕잡아 보는 까닭이기도 하다. 마지막입니다. 평소 자신의 생활이나 업무 속에서 불현듯 주위를 돌아보거나 멀리 시선을 두었을 때 산과 숲이 펼쳐지고 아련한 수평선 혹은 지평선이라는 확고하고 안정된 선이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것들은 단순히 눈에 익은 풍경에 지나지 않을지 모른다. 그 풍경 속에 있는 견고하고 안정된 선은 인간의 내면의 차분함과 충족, 안도감과 깊은 신뢰라는 것을 안겨준다. 모든 이가 그것을 본능적으로 알기에 창 너머 보이는 풍경을 중시하고 자연과 좀 더 가까이 있는 보금자리를 선택하려고 한다. 안정된 선은 인간의 내면의 차분함과 충족, 안도감과 깊은 신뢰라는 것을 안겨준다. 모든 이가 그것을 본능적으로 알기에 창 너머 보이는 풍경을 중시하고 자연과 좀 더 가까이 있는 보금자리를 선택하려고 한다. 창조적인 일을 할 때는 물론 일상적인 일을 하는 경우에도 경쾌한 마음으로 임하면 순조롭게 잘 진행된다. 거침없이 비상하는 마음, 사소한 제한 따윈 염두에 두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천생 타고난 이 마음을 위축시키지 않고 지켜나감이 좋다. 그것으로 여러 가지 일을 거뜬히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본인 스스로가 경쾌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느낀다면 되도록 많은 지식가 만나고 많은 예술가 접하라. 그러면 그 마음에 서서히 경쾌함이 채워질 것이다. 이상 니체의 너무나 인간적인 책을 읽어보았습니다.